오후 1시 마켓뉴스 나우 이동재입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이 휴전 합의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지만 이스라엘이 레바논 정부와 직접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시장 전반의 불안감이 조금은 완화됐습니다. 우리 시장은 다시 한번 반등에 나서며 코스피가 장중 5,900포인트를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현재 시간 국내 증시 지수 상황은 어떨지 함께 열어보시죠.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반도체 투톱이 무난한 강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대부분 업종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현재 시간 1.72% 오른 5,877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시총 상위 종목들은 부진합니다만 상승 종목들이 크게 우세하면서 1.5% 오른 1,09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일중 흐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부터 순조롭게 상승한 코스피입니다.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다가 장중에는 5,900선을 돌파한 뒤 5,912포인트 선까지 고점을 높여줬고요. 이후에도 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함께 상승 출발에 성공했는데요. 시총 상위 종목들이 부진함에도 1,080포인트 선을 돌파하면서 개장했고 이후에는 1,090포인트 선을 넘어서 1,100포인트 회복에도 도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시간도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1,09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금 돌아왔습니다. 4천억가량 사들이면서 오늘 지수를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도 1,500억가량 함께 순매수 보입니다. 개인만이 장 초반 매도 전환한 뒤 현재 시간 8천억가량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이 지수를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 720억가량 사들이는 모습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50억가량 소폭 매도하고 있고 개인도 700억 가깝게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환율 상황도 이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전 지속 기대에 원달러 환율은 7원 넘게 하락하면서 출발했는데요. 현재 시간은 0.04% 내린 1,479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이달부터 청주에 위치한 M15X 신종공장에서 최첨단 D램 양산을 본격적으로 확대한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의 M15X 공장은 이달부터 웨이퍼 투입량을 월 평균 10,000장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늘려 내년까지 월 평균 80,000장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내 해당 라인에서 월 평균 30,000장에서 최대 50,000장 수준을 소화할 것으로 보이며 일정도 당초 예정보다 2달가량 앞당긴 것으로 관측됩니다. M15X에서 생산되는 D램은 대부분 HBM4를 비롯한 고수익 제품에 할당되고 일부는 서버용 고성능 D램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M15X는 SK하이닉스가 약 20조 원을 투자해 기존 M15 공장을 확장한 신규 D램 생산 기지로 HBM 생산 물량을 늘리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전체 생산 규모는 중국의 우시 공장에 비해 아직 적지만 첨단 공정 장비를 대거 투입하고 본격 가동 시기를 앞당겨 초왕기 수익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시간 SK하이닉스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다시금 100만 원 선에 안착하면서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시간으로 3.21% 오르면서 103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핀란드향 K9 자주포 수출 계약 이행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9,431억 원 규모의 방산 수출 관련 이행 약정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핀란드 대상 방산 수출 프로젝트의 수행을 위한 것으로 K9 자주포 112문을 핀란드 국방부에 공급하며 계약 금액은 9,413억 5,900만 원이고 이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 대비 3.53%에 해당됩니다. 앞서 핀란드는 지난 2017년 정부 간 계약을 통해 K9 자주포 96문을 처음 도입한 바 있습니다. 강경성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은 1차 도입 후 8년간의 극지지역 운영 후 재선택을 받아 높은 신뢰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추후 다른 지역의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시간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장 초반부터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간은 3.79% 오르면서 150만 6천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LG유플러스가 1분기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우수한 실적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은 오늘 LG유플러스가 통신 3사 중 유일하게 우수한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며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2,791억 원으로 시장 전망치에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설비 투자 감소에 따른 감가상각비 축소와 인적 구조 재편 이후의 인건비 절감 효과, 경쟁사 대비 보수적인 마케팅비 집행 등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또한 경쟁사 해킹 여파에 따른 반사 이익과 더불어 SKT 영업 정지 이후 이동전화 매출 증가 효과가 지속되고 있고 지난해 1분기에 집중됐던 각종 행사 비용의 기저 효과까지 더해진다면 올해는 두 자릿수 영업이익 성장이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대비 유의미하게 증가한 1,000억 원 수준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시간 LG유플러스의 주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유플러스가 오늘 계속해서 강한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7.23% 오르면서 17,36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을 둘러싸고 진행 상황에 따라 크게 출렁이는 최근 시장입니다. 파키스탄 이슬람아바드에서 예정된 미국과의 이란의 대면 협상이 내일 예정돼 있는 가운데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주말간 협상 결과에 따라 시장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시장 상황 속 시장의 흐름과 맞춤 전략까지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오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해주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오늘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이 협상을 하는데 여전히 투닥거리고 있는 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이 정도는 예상을 다들 하셨을 겁니다. 이게 한 번에 끝나겠습니까? 이번 주에 주말에 또 이슬람아바드에서 협상이 있다는데 이것도 잘 안 되겠죠. 한 번에 어떻게 또 이야기가 해결될까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저희가 시장을 오히려 떨어질 때 기회를 잡고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을 챙기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긍정적인 묘인들이 좀 있습니다. 외국인들 수급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선물 시장에서 확실히 이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약간 바뀌고 있는 것.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이런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나옴에도 불구하고 미국장도 간밤에 올라가면서 이제는 정말 전쟁을 끝내고 났을 때의 투자 전략을 구체적으로 하나씩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포지션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수급에도 나타나고 있고 간밤에 미국 시장도 그랬고 우리 시장도 오늘 선전을 하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2주간의 휴전 동안 계속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들은 보여주겠지만 결국에는 그 근저에는 전쟁은 끝난다라는 이런 확신이 시장에는 좀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정말 투자를 해야 할까요? 많은 고민이 있으실 텐데 오늘은 시티그룹에서 제시한 이 매크로 전략을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함께 앵커 브리핑으로 알아보시죠. 자, 오늘은 시티그룹에서 제시한 이 글로벌 매크로 스트래티지 이 리포트를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티그룹에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바이 더 딥 해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오히려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의 조정을 거쳤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거의 끝나간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면서 바이 더 딥, 저가 매수를 해야 된다. 그중에서도 한국을 가장 최우선으로 보는 시장, 바이 더 딥 해야 되는 시장으로 한국을 아주 강하게 지목을 했습니다. 자, 시티그룹에서 바이 더 딥의 조건이 충족되고 있다. 점점 시장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전반적인 평가를 냈습니다. 일단은 시티그룹에서 제시한 이야기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타났을 때는 통상적으로 바이 더 딥 해야 된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서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번 이란 전쟁에서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했고요. 대신에 유가가 정점을 좀 확인을 하고 나서 안전하게 리스크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추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쨌든 110달러 때까지 이 유가가 올라갔다가 지금은 100달러 아래로 내려왔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유가는 어쨌든 고점은 좀 찍었다라고 판단을 시티그룹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출구 경로가 보인다. 시장에서는 출구 전략을 이제 강하게 좀 펼쳐야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이러면서 이란과 미국의 어쨌든 휴전 협상에 돌입을 했다라는 건 아까 저도 말씀드렸듯이 전쟁은 이제 끝나가는 방향성으로 완전히 방향을 틀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러면서 최악은 통과됐다라고 시티그룹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 바이
바이 더 딥의 찬스에서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매우 아쉬울 수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이런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와서 시장이 만약에 셀온이 나왔고 떨어졌을 때 이 이후에 떨어진 이후에 반등 여기에 올라타지 못하면 수익을 남들처럼 많이 낼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반등을 놓치지 않는 것이 이 지정학적 리스크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진짜 수익은 위기 이후에 반등 국면에서 거기서 올라탔을 때 우리가 수익을 조금 더 강하게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바이 더 딥의 조건이 충족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나라들, 어떤 시장을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지도 궁금하잖아요. 근데 결론부터 또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시장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더 크게 떨어진 신흥국이나 아시아 시장으로 들어가는 게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시티그룹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한국이 가장 매력적이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라별로 조금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은 뭐 미국이나 일본부터 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자,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의 투자 전략을 세웠습니다. 시티그룹에서는 미국이랑 일본은 조금 별로다라는 글쎄라는 물음표를 좀 지었습니다. 일단은 미국 쪽 같은 경우,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주식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중립 포지션을 유지하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왜냐, 어쨌든 전쟁의 리스크의 당사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쟁이 만약에 마무리가 되면 이제 달러가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시티그룹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전쟁 이후에 이 지정학적 이 환경이 변화하면서 달러의 가치나 이런 중요성들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시티그룹에서는 미국이 달러 약세로 이제 전환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면서 달러에 대한 투자를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하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AI 구조적인 크레딧 약세 이런 것들도 뭐 주식 시장이든 AI 시장에 좀 집중되어 있는 미국이 집중되어 있는 양상도 약간은 리스크가 있다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미국은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되는 상황인데 미국에서는 오늘 또 베센트 재무장관이 금리 낮춰야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금리에 대한 고점, 이 기준금리도 그렇지만 10년물 국채금리도 아직 이 고점을 과연 이제 통과하고 내려오는 것인가에 대해는 아직까지 조금 리스크가 있다라는 해석을 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미국이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미국이 바로 반등할 거라는 것은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면서 중립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자, 일본은 그래도 미국보다는 조금 낫다라고 하면서 비중 축소, 그전에는 비중 축소의 의견이었는데 이제는 중립으로 한 단계 상향시키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엔화 강세를 좀 전망을 했어요. 달러 약세가 되면서 엔화 강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거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었고요. 이러면서 전쟁이 완화되는 국면에서 그래도 소폭 하락한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지 그렇다고 해서 뭐 강력한 매수 의견을 제시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황. 어쨌든 비중 축소보다는 중립으로 한 단계 상향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미국이나 일본이나 그렇게 전쟁의 반등의 국면에서 크게 매력적인 수익을 보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는 입장이 시티그룹의 의견이었고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우리나라가 어떨까요?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좋게 시티그룹에서 지금 매크로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왜곡된 시장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전에도 왜곡되어 있고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의견들이 글로벌 투자은행들을 통해서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번 전쟁을 빌미로 전쟁 덕분에 더 싸지고 더 왜곡되어진 시장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펀더멘탈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반도체 우리 실적 너무 좋게 나오는 거 확인이 되고 있죠. 정부에서도 주식 시장에 대한 건전화, 성장을 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아직도 확고하죠.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 포함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자금을 투입하고 있죠. 이런 것들 펀더멘털은 변한 것이 없는데 전쟁 때문에 주가가 너무 출렁거리면서 많이 빠졌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전쟁 중에 오히려 우리나라는 12개월 선행 EPS가 더 상향이 됐습니다. 왜냐? 삼성전자 실적 보셨잖아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왔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이러니까 올해 전반적인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포함한 올해의 우리나라의 예상 EPS를 더 높여 잡아야 된다. 내년에도 EPS를 더 높여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높이면 자연스럽게 PER도 다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우리나라 코스피가 10년 평균 PER이 지금 한 10.5배 정도가 나오는데 전쟁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의 12개월 선행 PER이 한 8배 정도까지 낮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시 복구하고 평균 수치로만 올라가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더 탄력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시티그룹에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볼까요? 자, 이렇게 저평가되고 과도하게 왜곡된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이 최근에 많이 빠졌던 이유가 두 가지가 또 있었잖아요. 터보컨트 이야기가 나왔고 또 하나는 우리 원화 약세, 지금 1,520원대까지 막 원달러 환율이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견들이 막 나왔잖아요. 일단은 터보컨트는 시티그룹도 재번스의 역설이 나올 거다라고 결국에는 평가를 했습니다. 이 터보컨트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AI의 수요를 폭발시키는 요인일 것이지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악영향을 주는 거 아닐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역시 재번스의 역설에 조금 더 힘을 실어줬고요. 원화 약세 같은 경우에도 재밌었는데요. 아까 미국의 달러 약세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티그룹 자체에서 달러에 대한 포지션을 줄이고 오히려 신흥국 통화에 대한 롱 포지션을 구축을 했습니다. 신흥국 통화들이 더 잘 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여기에 포함된 우리도 이런 신흥국 통화에 포함돼 있잖아요. 이러니까 우리나라 원화도 전쟁 중에 과도하게 약세를 보인 그런 통화 중에 하나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원화 약세가 조금씩 줄어들면서 외국인들의 수급도 자연스럽게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시장이 과도하게 왜곡됐다, 터보컨트 문제 없다, 원화 약세도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의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일까요? 제가 최근에 이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3월 30일부터 어제까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선물 시장에서 4조 넘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2주 동안 강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시티그룹의 이런 우리나라에 대한 강력 매수 의견이 합당한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협상을 앞두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비비라고 부르며 중동 정세 통제 가능성을 강조했다. 그는 9일 진행한 미 NBC 방송 인터뷰에서 비비와 통화했고 레바논 공격을 자제할 것이라며 우리는 좀 더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적 친분을 전면에 내세우며 이스라엘까지 영향권 안에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동시에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대해 이미 대부분 동의했다며 낙관론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지난 7일 2주간 휴전에 합의하고 종전 협상에 돌입했으며 첫 회담은 11일 이슬람 아바드에서 열린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과 헤즈볼라를 둘러싼 충돌이 이어지며 협상은 여전히 불안한 국면이다.
자, 오늘 시장에서도 돈 되는 섹터 테마 찾아서 종목까지 선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TV의 박근호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과 오늘은 또 어떤 돈 되는 섹터 골라볼까요? 첫 번째 돈 되는 섹터 박근호 위원의 선택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는 바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기아의 인베스터 데이가 있었고 최근에 자동차주들이 어쨌든 전쟁 때문에 좀 눌렸단 말입니다. 이럴 때 자동차주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이브리드를 또 우리 현대차 그룹에서는 강하게 또 무게를 싣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실적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고. 자, 그렇다면 하이브리드 지금 좋은 찬스라고 보세요? 네.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이제 현대자동차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쪽에서 상당히 큰 볼륨 모델이죠. 네. 최근에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 전기차들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그거 이제 생각하실 텐데 바로 네. 고유가죠. 네네. 이 고유가가 사실 한 3년 동안 유가가 이제 3년 동안 $60대가 평균이었었는데 이게 전쟁이 끝나고 호르무즈 해협이 완벽하게 개방이 된다 손 치더라도 이제 시장에서 지금 예상을 하는 것은 $60대까지 내려가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전기차,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런 좀 어떤 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시장에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차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충전에 제약 없이 일단은 충전을 할 수 있으면 이제 그 충전한 하이브리드가 따로 있고 이제 충전을 안 하는 하이브리드가 있긴 합니다만은 충전을 하는 하이브리드 기준으로는 충전을 해도 되고 이제 충전소가 없으면 기름을 넣어도 되는 그런 이점이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이제 세 가지로 장점을 좀 요약을 한다라고 하면 네. 경제성, 친환경성, 실용성 모두 갖춘 자동차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기아차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큰 볼륨을 차지하는 매출이 바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관련주를 한번 찾아보자 생각을 해서 한번 첫 번째 이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름값이 워낙 비싸니까 요즘 이제 이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면서 전기차 이야기도 많이 나왔지만 또 우리가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이브리드 카니까 요거에 관련해서 한번 전기차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수혜주들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네. 자, 첫 번째 종목으로 이제 대원강업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대원강업의 원래 가장 주된 매출은 이제 스프링이라는 이제 자동차 시트였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내연기관차와 가장 다른 점이 이제 전기 구동 모터가 들어간다는 점인데요. 바로 그 전기 구동 모터의 구동 코어를 이제 지금 현대자동차에 납품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주가를 보더라도 최근 이제 주가가 단기적으로 이제 연초 고점에서는 좀 약간 단계적으로 밀려 있긴 합니다만 최근 일주일 동안의 주가를 본다라고 하면 다른 여타의 자동차 부품사들 대비해서 상당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디에다 납품을 하는지가 이제 중요하긴 할 텐데 일단 현대차 그다음에 제네시스 EV 쪽에 주로 이제 이 구동 모터 코어죠. 우리가 보통 모터를 한번 분해를 해보신 분들은 어렸을 때 장난감 좀 갖고 놀아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모터 안에 이렇게 구리 선 같은 게 막 들어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구동 모터 코어인데 수주 잔고가 한 1조 5천억 정도 쌓여 있다라고 그래요. 올 매출만 이쪽에서 이제 1,500억 정도 보고 있는 상황인데 대원강업이 이제 구동 모터 코어를 현대자동차 쪽에 납품하는 가장 큰 모멘텀은 납품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과거에 포스코 인터가 이제 독점이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근데 그 독점을 깨고 이 대원강업이 더블 벤더로 이제 그 진입을 성공했다라는 게 가장 큰 의미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최근에 주가 흐름은 좀 좋지는 않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대장격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만도거든요. 네. 만도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주가 흐름은 연초에는 상당히 좋았었는데 연초 이후에 계속적으로 좀 흘러내리는 흐름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보통 주가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표현을 할 때 이걸 이제 걱정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기회로 삼는 분들도 계신데 주가가 떨어졌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제가 한번 표현을 해보면 리스크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안전 마진이 높아졌다라고 반대로 표현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도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만도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제 제동 장치 쪽입니다. 전기 자동차를 타보신 분들은 좀 약간 운전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타보실 때도 마찬가지고 이거 좀 이상하네, 좀 약간 멀미가 나는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네. 그게 이제 브레이크를 밟을 때 그걸 회생 제동을 걸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배터리를 충전을 하거든요. 그럼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긴 합니다만은 바로 그거를 만드는 게 이제 만도죠. 이제 어디다 납품을 하냐면 현대, 기아, 그다음에 GM, 포드 쪽으로 최근에 또 중국 쪽의 물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게 네.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대원광업 너무 좋고 만도는 주가가 좀 처졌기 때문에 오히려 안전마진이나 리스크 쪽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관련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브리드 자동차 관련 대원광업과 그리고 만도, HL 만도 두 가지를 체크를 해봤는데 오히려 가격이 좀 매력적인 가격으로 좀 내려왔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의견이셨네요. 자, 그러면 이제 탑픽 종목도 하나 골라주시죠. 이 하이브리드 카 중에 어떤 종목이 좋아 보이세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이제 여러 네. 가지 이제 포털이나 아니면 뭐 인공지능 같은 데 검색을 해 보실 때 이 종목이 아마 제일 처음에 나올 겁니다. 탑픽을 골라줘 그러면은 거의 100이면 100 이 종목이 나올 겁니다. 코리아 FT를 좀 코리아 준비를 FT? 했는데요. 4월 들어서 이제 주가도 반등을 하고 있고, 우리가 보통 자동차 관련주들을 봤을 때 매출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네. 영업이익이 굉장히 작죠. 그리고 이제 재무가 상당히 좀 안 좋고 한마디로 빚이 많은 기업들이 많은데, 코리아 FT는 이제 모두 해당 사항이 없죠. 재무도 상당히 좋고 이제 실적도 괜찮은 기업인데, 네. 코리아 FT는 무엇을 만들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탑픽으로 시장에서 많이 인정을 해줄까요? 이런 질문들이 상당히 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인데, 바로 이제 캐니스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캐니스터가 뭐냐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이제 내연기관과 이제 2차 전지로 인한 모터 두 가지를 같이 이제 구동력을 갖고 있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 내연기관 자동차의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데, 캐니스터 같은 경우는 이제 밖으로 나가는 배기가스를 잡아서 다시 한번 연소를 시키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규제 때문에 어느 정도 통과가 안 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자체를 생산이나 판매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카본 캐니스터 쪽에서 코리아 FT가 상당히 어떤 성장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격적인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매수가는 지금 4월 들어서 주가가 반등을 주긴 줬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부담이 전혀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네. 매수가는 현재가 전후, 목표가는 9,500원, 손절가는 지금 가격에서 사실 뭐 손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만 네. 제시를 해드리면 한 6,500원 정도로 사면 합리적인 손절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리아 FT를 하이브리드 자동차 아주 탑픽 종목으로 골라주셨습니다. 여전히 뭐 코리아 FT도 가격이 매력적인 수준에 지금 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해볼 만하다라는 의견이셨어요. 자, 첫 번째 하이브리드카 관련된 이 섹터를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또 돈 되는 섹터 테마는 뭘까요? 박근호 위원님의 선택 바로 확인을 해볼까요? 공개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뭐 증권사는 아니고요. 목표가를 상향하는, 최근에 목표가 상향 리포트들이 나온 그런 종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 섹터 테마를 골라주셨어요. 자, 최근에 목표가 상향이 나오는 리포트들을 저도 뭐 찾아보면 대부분 좀 실적 좋아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위원님. 네. 이제 26년도 1분기 목표가 상향된 기업들을 보다 보면 네. 시간이 뭐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엊그저께 새해가 25년도 된것 같은데. 4분기 실적을 우리가 다뤘던 것 같은데, 일단 추정치가 좀 나오는 종목군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증권가에서 이제 통계가 좀 나왔습니다. 어떤 통계냐면 3개 이상의 증권사가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 컨센서스를 제공을 한 어떤 의견을 제공한 기업들이 174개 정도 됐는데, 네. 그 중에서 100개가 넘는 기업이 추정치 대비해서 더 높은 어떤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발표가 좀 됐었죠. 기대가 상당히 좀 높은데, 일단 1분기 추정치 대비해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전년 대비, 전분기 대비 이거 아니고 추정치 대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쵸.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이런 기업들을 좀 관심을 가져보고, 오늘 이제 뭐 관련주 그다음에 탑픽 기업 준비를 했는데 이미 발표를 한 기업도 있고 이제 발표가 될 기업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을 잘 선별해야 되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년 동기 대비보다 중요한 건 추정치 대비해서 또 얼마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해 줄 것인가, 그걸 상회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종목들을 잘 골라야 될 텐데. 자,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최근에 목표가 상향이 좀 나오고 있나요? 네, 이미 뭐 발표가 한번 됐던 종목이죠. LG전자인데 네. LG전자가 주가 흐름을 보면 사실 이제 주가 이제 실적이 발표가 났을 때 우리는 언론에서 이제 어떤 타이틀을 많이 잡냐면 역대 최고 매출, 뭐 역대 최고 분기 실적 이런 식으로 잡는데 네. LG전자가 지금 역대급이라는 실적을 냈습니다만은 이제 그거에 걸맞지 않는 주가 흐름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오히려 이 실적보다도 이제 LG전자도 로봇과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2월달에 급등을 한 네네. 이후에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는데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시장의 기대치에 상당히 못 미치는 부분이죠. 주주분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답답한 부분이긴 한데 조금 기다려 보시면 제가 봤을 때 우상향하는 흐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 올해 이제 매출이나 영업이익 한번 1분기 살펴보면 이제 매출이 23조, 영업이익이 1조 6,736억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게 분기로 따졌을 때는 LG전자에서 역대급이거든요. 거의 1위에 해당하는. 근데 시장에서 네. 너무 좀 조용하죠. 삼성전자에 좀 약간 묻힌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거의 같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일단 LG전자가 시장 기대치 이상 실적 발표를 했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년 동기 대비가 아니라 기대치 이상의 실적을 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왜 실적이 잘 나왔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일회성으로 어떤 실적이 잘 나오면 그거는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일회성이 아니라 이제 꾸준하게 실력이 잘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연결 실적으로 봤을 때 LG 이노텍 실적이 상당히 좋았죠. 그 네네. 부분이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고 그다음에 지금 LG 쪽에서 좀 아픈 손가락이라고 할 수 있는 TV 부분이죠. 언제나 OLED 전 세계 1위라고 발표를 하긴 합니다만 항상 적자였던 판매 대수는 1위지만 실적은 적자였던 부분이 그때 프리미엄 TV 부분에서 조금씩 이제 흑자턴하면서 이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LG 전자 그 실적 발표 나오면서 제가 봤을 때 이건 왜 노출이 안 됐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전장 부분인데 전장 부분과 관련돼서는 언급이 별로 안 됐더라고요. 근데 네네. LG 전자의 지금 실적을 사실 견인하고 있는 것은 전장이거든요. 이 부분도 상당히 뭐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G전자의 이제 가장 좋은 것은 기업이 주가가 이제 레벨업이 되고 시장에서 보는 시선이 달라지려면 체질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LG전자는 이제 과거에 어떤 냉장고, 세탁기 만드는 TV, 에어컨 만드는 가전업체에서 로봇이나 AI, 이런 스마트 팩토리 이쪽으로 이제 시장에 포커스가 좀 맞춰졌을 때 주가가 상당히 기대를 해도 될 만큼 오를 수 있는 후보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SK텔레콤인데요. SK텔레콤 이제 LG U+가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 SK텔레콤은 기대치보다는 좋다라는 부분을 이제 제가 어필하기 위해서 좀 갖고 나왔고요. 작년에 그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좀 실질적인 부분이나 배당이 좀 아쉬웠었는데 올해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배당을 재개한다라는 부분은 뭐 주가 흐름에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 지금 SK텔레콤의 주가를 끌고 가고 있는 이제 캐리를 하고 있는 부분은 엔트로픽이죠. 이제 엔트로픽 지금 지분 가치가 시장에서 이제 추정치로 15조 원 정도 잡고 있는데 지금 SK텔레콤 시총이 20조가 살짝 넘죠. 그렇다라고 하면 미래에셋증권이 뭐 어떻게 뭐 올라갔는데 뭐 SK텔레콤도 어떻게 올라가겠지. 사실 끝은 정해져 있죠. 이제 상장까지의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남아 있으니까 SK텔레콤이 올해 이제 엔트로픽 또 올해 상장을 예상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상장되기 전까지는 모멘텀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 참고하시고 올해 많이 올랐다 손 치더라도 사실 100%도 안 올랐거든요. 윗방향 충분히 열어놓을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G전자와 SK텔레콤 두 그 대형주를 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탑픽 종목으로는 뭐 볼까요? 목표가 상향, 뭐 실적 개선될 수 있을 종목 뭐 보세요? 네, LNF를 준비를 했는데요. LNF. LNF는 항상 에코프로 계열보다 주가 흐름이 좀 덜 나왔던 2차 전지 양극재로 이제 주주분들이 상당히 좀 아쉬웠던 부분인데요. 최근에 에코프로 BM을 합치고 그다음에 LNF를 따로 떨어뜨려 놓고 주가를 비교를 했을 때 주가 흐름이 상당히 상반된 주가 흐름이 나오고 있죠. 네. 그게 바로 이제 훨씬 좋아요, LNF. 그렇죠. 실적이 기반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에코프로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실적이 기대치보다는 조금 덜 나올 것이다라는 지금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에코프로가
실적이 가장 잘 나왔을 때가 22년도죠. 근데 올해 1분기 예상 실적이 6,860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이제 899억, 이제 900억이라고 치고 네. 사실 작년 말만 하더라도 에코프로 올해 1년 영업이익이 800억, 900억이었었는데 지금 1분기만에 그거를 해낼 것이다라고 추정치가 나오고 있는데 컨센이 569억이죠. 그러니까 컨센이 500억대인데 지금 추정치가 이제 실질적으로 한 900억 가까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2차 전지 양극재 쪽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비수기, 성수기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 어느 정도 비슷한 플랫한 흐름만 나와주더라도 LNF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주가 흐름과 주가 상승과 어떤 실적적인 성장을 이뤄냈던 것보다 더 좋은 실적이 올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 그렇게 큰 부담은 안 되겠죠. 이 부분 이제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 테슬라 쪽에 전기 자동차가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이제 1위를 탈환했다는 소식이 에코프로의 어떤 주가 상승을 좀 자극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탄산 리튬 가격이랑 환율도 상당히 영업 환경적으로 우호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는 일단 현재가 전후 이제 올랐지만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 부담스럽지 않다. 이제 매수가 현재 전후, 그다음에 목표 가격은 일단 좀 단기적으로 25만 원, 손절은 15만 원으로 딱딱 한번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LNF 뭐 2차 전지 요즘 뭐 관련해서 기염을 토하고 있죠. LNF 목표 주가 25만 원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추가적인 상승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박근호 위원과 함께 했는데요. 위원님 또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테슬라가 기존보다 작고 저렴한 신형 SUV 개발에 착수했다. 모델 3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전기차 시장 저가 경쟁에 본격 진입한다. 이번 차량 길이는 약 4.28m로 기존 모델 Y보다 작고 무게도 약 1.5톤 수준으로 경량화됐다. 배터리 용량을 줄여 가격을 낮추는 대신 주행거리는 일부 희생하는 구조를 택했다. 가격 전략이 핵심이었다. 현재 37,000달러 수준인 모델 3보다 더 낮은 가격이 예상되며 테슬라는 보급형 시장 확대를 노렸다. 생산은 중국 상하이를 중심으로 미국과 유럽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이는 과거 모델2 철회 이후 전략 수정이었다. 당시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 중심 전략을 강조했지만 로보택시 확산이 제한되면서 다시 저가 모델로 방향을 전환했다. 자,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이 이제 외국인 기관이 오늘은 함께 매수를 하면서 시장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요. 코스피가 1.8%대 여전히 상승 탄력 5,882포인트. 다시 5,900선을 한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5,900선 잠시 넘었다가 내려왔는데요. 코스닥도 1.6% 1,093포인트 선까지 올라오면서 일단은 이번 주에 휴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시장은 다시 정상으로 좀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물도 매수하고 선물도 매수하고 오늘 기관도 매수하고 하다 보니 시장의 분위기가 꽤나 좋은 상황이고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5,800억 원 넘게 함께 매수를 하니까 지금 지수가 꽤나 많이 올라오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올라왔을 때 또 어느 정도의 차익 실현을 하는 양상 1조 가까이 코스피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순항하고 있고 현대차도 50만 원 회복을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더 종목 이야기 나누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장 종목 레이더는 YG경제연구소의 차용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소장님과 또 오늘 어떤 종목을 살펴볼지 시장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첫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키움증권부터 좀 볼까요? 오늘 증권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는데 지수가 회복이 되고 있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시장에서 또 증권주들 실적 굉장히 잘 나올 거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분들이 요즘 주식하시니까. 그렇죠. 네. 예, 키움증권 같은 경우 상당히 이제 지수 반등의 수혜를 좀 볼 것이다라고 현재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참 키움증권 같은 경우 시대가 좀 변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왜요? 우리가 이제 동학개미 운동 때도 증권주들이 많이 올랐었습니다. 네. 근데 동학개미 운동 때는 실질적으로 수수료 수입보다는 이자 수입이 많아서 증권사가 올랐는데 지금 키움증권의 재무제표를 보면 이자 수입보다 수수료 수입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동학개미 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참여를 하고 있고 절대 금액이 커졌다는 예, 거네요. 절대 금액이 커졌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고객에 닦으면 60조 대였습니다만 지금 100조 대가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절대 금액이 커지면서 수수료가 이제 폭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키움증권은 그 사이에 이제 종합증권사로 변모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채권 발행이라든지 IPO, 그다음에 이제 중개 업무 이런 부분들을 복합적으로 하면서 다양한 또 수수료 수입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수수료 수입이라고 해서 단순하게 개인들 간의 거래에 따른 매매 수수료만 보는 것들이 아니라 네. 우리가 이제 뭐 B2B라든지 IPO 이런 데서도 수수료를 받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키움증권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증권주들이 작년 말 올해 초 상당히 많이 올랐었어요. 그러다가 한동안 이제 쉬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전쟁 리스크가 조금 해소되는 듯하면서 지수가 올라가니까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모습 구간에서 현재 지금 키움증권에 대한 관심이 단기적으로 필요하고 차트상 재반등의 어떤 모멘텀 이런 것들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중점적으로 키움증권을 아직까지도 모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키움증권 오늘 증권주들이 미래에셋증권 정도는 좀 쉬고 있는 상황이고 네. 미래에셋증권은 스페이스X 스페이스X 때문에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에셋증권은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이제 스페이스X 상장 때문에 올랐던 거니까 물론 미래에셋도 굉장히 좋죠. 근데 지금은 이제 키움증권이 가장 앞서고 그 다음에 따르는 게 삼성증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숨은 주식으로 놓고 보면 대신증권 이런 순으로 현재 증권주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증권주마다 약간의 결이 다르긴 한데 전반적으로 봐야 할 메인은 어쨌든 증권 시장에 많은 자금이 모이고 있다는 네. 거. 이게 실적을 아마 좋게 나타내 줄 거다라는 거. 1분기 실적을 저희가 증권사들 한번 잘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러면서 첫 번째 종목을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종목도 볼까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달바글로벌입니다. 이번 주에 또 화장품주들이 좋은 흐름을 좀 나타내더라고요. 일단은 APR이 독주를 하고 있고 달바글로벌도 최근에 조금씩 이제 반등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시야를 좀 화장품 쪽으로 넓히셔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APR의 독주 이후에 달바글로벌도 이번에 증권사의 호평 속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 네. 어제 이제 급등을 했고 오늘 살짝 정중동 상태인데 이럴 때가 저는 매수 기회가 아니겠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거래량이 어제보다 좀 적은 상태. 상당히 시장에 소외돼 있긴 합니다만 소리 소문 없이 올라간 그런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일단 증권가에서는 직전 고점을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에 대한 리포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증권사에서는 22만 원, 한국은행 증권사에서는 24만 원 목표가를 제시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전고점까지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 이제 오랫동안 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잊혀졌던 맞아 달바글로벌이 있었지라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워낙 반도체 조방 원전에 이제 올인돼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소리 소문 없이 달바글로벌 같은 경우 글로벌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일본에서 판매가 원래 늘어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서 괄목할 만한 100%대 이상의 성장세가 현재 시현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물론 절대 규모는 일본보다는 좀 작습니다. 일본이 한 300억 정도, 미국이 한 200억 정도, 그다음에 유럽이 한 100억대 정도 이렇게 매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과거 대비해서 성장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앞으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익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달바글로벌이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미스트 제품, 그다음에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 판매되는 품목이 지금 미국 같은 경우 7개에서 15개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증권가에서 보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절대적으로 이제 코스트코에도 지금 입점이 돼 있고 큐가 늘어난다라고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관심이 꽤 지금 다시 모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증권가에서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재도약 가능성이 높다라는 제목을 이제 붙였다라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재미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 이익이 개선되니까 재반등할 수 있는 충분한 매력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럼 달바글로벌 지금 수준에서도 매수를 해도 괜찮다? 저는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지금 이제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적극 매수도 네네. 가능한 것 같아요. 분할 매수도 가능하고 왜냐하면 지금 18만 원대의 차트에서 18만 원을 돌파해주면 우리가 이제 직전 고점이 이제 20만 원대이긴 합니다만 22만 원까지 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이제 거래량이 분출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특별히 우려될 바는 없다. 그렇다고 바로 이제 20만 원이니까 20만 원대 매물대가 있는 거 아니야? 20만 원대 매물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네요. 매물대는 24만 원대 보이기 때문에 그 직전 가격인 22만 원대까지의 목표 주가는 충분히 달성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가격에서 이제 조금씩 올라오려는 방향을 바꾸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니까 현재 가격에서 공략을 해서 목표가는 작년에 한번 고점까지 올라왔던 한 22만 원, 언저리까지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화장품주 최근에 잘 가고 있는 달바글로벌 봤고요. 다음 종목은 또 뭘까요?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자, 포스코 홀딩스는 최근이 아니라 포스코 홀딩스 많이 소외되어 있었잖아요. 계속 그렇습니다. 시장에서. 예. 대형주들이 다 잘 가는데 네. 안 가는 게 지금 딱 몇 개 보여요. 포스코 홀딩스랑 네이버 카카오랑 이런 게 안 간단 말입니다. 포스코 홀딩스 괜찮나요? 더군다나 이제 네이버 카카오는 또 굉장히 안 가는 거지만 포스코홀딩스는 2차 전지와도 엮여 있는데 그러니까요. 다른 2차 전지 삼성 가는데, SDI나 LNF나 에코프로비엠 다 가는데 출발했는데. 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포스코홀딩스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답답하죠, 이거. 답답한 그런 상황들이고 오히려 지금 제가 얘기를 하니까 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는 거야? 라고 좀 이제 그러니까요. 궁금증을 자아내시는데 궁금한데요. 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안타깝게도 2차 전지 때문에 들고 온 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철강 쪽의 본업이 지금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중국산 저가 제품에 대해서 통제를 시작하면서 우리 국산 철강에 대한 어떤 자리 잡음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면서 현재 지금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증권가에서도 지금 올해 포스코홀딩스가 철강 부분에 있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이제 그렇죠. 그래 철강 알겠어. 네. 리튬은 어떻게 되는데? 라고 지금 생각하실 겁니다. 리튬은 아직까지 적자가 지금 이제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요 개선은 조금 더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리튬 가격이 급등했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반문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우리가 포스코홀딩스가 생산하고자 하는 저 남미에 있는 염호에 대해서 네. 지금 이제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투자가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연결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강에 대한 본업에 대한 관심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차트상 바닥에서 조금 고개를 좀 들고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해볼까요? 간단하게. 일단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은 가능하고요. 목표 주가는 현재 지금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 36만 원인데 42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까지 오늘 또 살펴볼 종목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는데요. 소장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한 주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월요일 1시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